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세상에서 가장 끊기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인연이 부모를 병들게 하고 마음을 갉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들이 어떤 상황에서 결국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는지 그 절절한 사연들을 들어보시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순자 씨, 67세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정말 고생했어요. 남편과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장사를 했거든요. 저는 30여 년 전 갓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삶에 남편의 월급만으론 부족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김밥을 싸고 아침 7시부터 학교 앞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갔습니다.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힘든 시절이었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큰아들은 공부도 잘했고 대학까지 무사히 보낼 수 있었죠.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며느리가 들어온 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예의 바르고 아들도 여전히 자주 안부를 물었으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명절에 와도 금방 가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바쁘다.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다면서 2~3시간 있다가 가버렸어요. 전에는 명절 전날부터 와서 함께 준비도 하고 며칠씩 머물렀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인사만 하고 가더라고요.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연락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꼭 전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며칠 뒤에 바빠서 깜빡했다며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전부였죠. 그러던 작년 추석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손자가 감기에 걸렸다며 추석에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기약이랑 과일을 들고 아들 집에 갔어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와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감기 걸린 손자 걱정돼서 온 건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저희 가정이 있잖아요. 너무 불쑥 오시면 부담스러워요. 저는 가슴 무너지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를 이때 느꼈습니다. 30년간 키운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게 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들의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정만 생각하며 살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내가 뭘 한 걸까 싶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연락을 끊었어요. 먼저 전화하지도 않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 우리 이사하는데 도움 좀 주세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려고 한다. 더 이상 돈 애기하지 말거라. 그 이후로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저는 동네 서예 교실에 다니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은 홀가분해요. 나를 짐으로 여기는 자식에게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번에는 부산에 사는 이영호 씨, 71세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그 딸 때문에 노후 자금을 거의 다 날렸어요. 딸이 어릴 때부터 예뻤어요. 무엇보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까지 보냈죠.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부터 시작이었어요. 딸이 좋은 날 하려면 예식장도 좋은 곳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웨딩 드레스, 스튜디오 촬영까지. 결혼 준비비만 8천만 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였어요.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빠, 좋은 곳에 살아야 아이도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잖아요. 저는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2억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딸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딸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비와 육아용품비로 또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빠,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세요? 둘째를 낳을 때는 더했습니다. 더 좋은 산후조리원, 더 비싼 육아용품들. 그때부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딸이 연락하는 건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딸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아빠,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남은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1억 5천을 더 줬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 남은 건 몇백만 원 뿐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딸에게 준 셈이었죠. 하지만 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을 때만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하고 며칠 지나면 연락이 끊어져요. 더 기가 막힌 건 딸의 생일 문자였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 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큰애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 50만 원 정도만 도와주세요. 생일 축하 인사와 함께 돈 요구가 온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딸한테는 그냥 ATM 기구나 하고, 저는 그날 이후 딸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 딸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급한 일이 생겼는데? 항상 하던 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아,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고 노후를 생각해야 한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러면 안 되죠. 부모가 자식 안 도와주고 누가 도와줘요? 인정머리가 없으시네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키우고 10년간 5억 넘게 줬는데 한 번 안 된다고 하니까 인정머리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아요. 서로 챙겨주고 존중해 주거든요. 혈육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박순자 씨와 이영호 씨의 사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언어 폭력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인정머리 없으시네요. 우리 가정 문제에 왜 끼어들어요? 이런 말들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자녀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세요. 경남 창원의 김정순 씨 65세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엄마라고 다정하게 불렀는데 이제는 어머니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라면서 무시하는 투로 말해요. 손자 교육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스마트폰만 보는 것 같다고 책도 읽히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세대랑 지금은 달라요. 어머니가 아이 교육에 대해 뭘 알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도 아이를 키워봤는데 그 아들을 키운 게 바로 나인데 아이 교육에 대해 뭘 알겠냐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무시하는 말투는 부모의 존재감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대전의 허영숙 씨 69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딸이 요리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요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의로 한 말인데 마치 참견하는 시어머니 취급을 하더라고요. 내가 딸을 위해서 한 말인데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부모들은 점점 위축됩니다. 말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더 심각한 건 이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서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조명희 씨 68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제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와도 인사만 하고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네 하면서 대충 듣는 척하고 금방 딴 얘기로 넘어가 버려요. 심지어 손자들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한테 할머니가 사탕 사줄까? 했더니 엄마가 사탕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라면서 거부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부모들은 자신이 가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 하고 있나 싶었어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결혼 후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 변화 중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천의 김철수 씨 73세는 아들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했어요. 주말에는 자주 놀러 와서 함께 시간도 보내고, 하지만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면 다행이에요. 그마저도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게 전화 너머로도 느껴져요. 더 속상한 건 아들이 부모보다 배우자의 말을 우선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명절 때 우리 집에 오자고 했더니 와이프가 친정에 가고 싶어 한다면서 거절하더라고요. 전에는 아들이 먼저 부모님 댁에 가자고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됐죠. 아들한테 가끔은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한다고 했더니 아빠는 이해해 주세요. 결혼하면 이런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김철수 씨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에게는 배우자가 1순위고 부모는 2순위가 됐다는 걸요. 서울의 윤미자 씨 66세는 더 극단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된 기분이에요. 우리 딸이 아니라 남의 딸 같아요. 딸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사위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사위가 있으면 딸이 말을 아껴요. 엄마 오래 계시지 마세요. 남편이 피곤해 해요라고 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손자 양육 방식에 대해 의견을 말했을 때였습니다. 손자가 너무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본다고 눈 건강에 안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는 달라요. 저희가 알아서 키울게요. 그때 딸의 반응이 가장 속상했다고 합니다. 딸이 나를 말리는 거예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집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그날 이후 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딸인데, 이제는 완전히 남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전국의 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의 박동식 씨 70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우리 집 문제에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우리 집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구나. 이제 나는 외부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외부인 취급할 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30년 키워서 결혼시켜 놨더니 이제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럼 내가 왜 키웠을까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사연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래도 자식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때로는 인연을 끊는 것이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박순자 씨는 아들과 인연을 끊고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내가 너무 나쁜 엄마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아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졌어요. 내 인생을 찾은 기분이에요. 박순자 씨는 현재 동네 서예교실에 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서예교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진짜 가족 같아요. 서로 챙겨주고 생일이면 축하해주고 혈육보다 더 따뜻해요. 이영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매주 산에 오르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산에 오르면서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꼭 자식에게만 매달릴 필요가 없구나. 두 분의 공통점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인연을 끊어야 할까요? 첫 번째,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짐으로 여길 때.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와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그때는 거리를 둘 때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요구만 계속할 때. 부모를 ATM기 취급하며 감사할 줄 모른다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무시와 냉대가 반복될 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진다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배우자만 앞세우며 부모를 외부인 취급할 때. 부모를 우리 집 밖의 존재로 여긴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의 최영희 씨 68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최영희 씨는 아들과 연락을 끊은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아들이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때까지는 내 인생을 살려고요. 인연을 끊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울산의 김영수 씨 72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 김영수 씨는 딸과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혼자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여행도 다녀요. 누군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자유로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집 이야기 같다면서 마음이 아프셨나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고 해서 자녀의 무시와 냉대를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일방적인 희생과 참음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일 뿐입니다. 제주도의 강순옥 씨 71세는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다는 걸. 내가 불행한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강순옥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무시를 견디다가 작년에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아서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쁜 건 무시하는 쪽이지 존중받으려고 하는 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는 일을 해요. 정말 보람 있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우니까 내 삶도 의미 있어지더라고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식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길 바라는 건 모순입니다. 둘째, 경계선을 분명히 하세요.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할 수 없다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상대방을 버릇없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춘천의 이정숙 씨 69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됐어요. 복지관 친구들, 교회 성도들, 동네 이웃들. 이런 분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넷째, 후회하지 마세요. 인연을 끊는 결정을 하셨다면 후회하지 마세요. 그 결정은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전주의 송명자 씨 66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딸과 인연을 끊은 지 8개월이 됐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송명자 씨는 현재 요리 클래스를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는데 정말 보람 있어요. 이분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평생을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늙었다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늙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의 여러분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인연의 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라면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